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좌의 게임 시즌3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왕좌의 게임 시즌3의 3화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전편에서 새로운 인물인 조젠과 누나 미라가 등장하면서 브란에게 비밀을 알려줍니다. 사실 브란은 특별한 워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태온 그레이조이는 병사들에게 잡혀 고문을 당하고 있는데 왠지 불쌍해 보입니다. 한편 브리엔느는 제이미를 호송차 킹스랜딩으로 가던 도중 루즈볼튼이 보낸 볼튼가의 사냥꾼들에 잡혀 위험에 처합니다. 3화 시작할게요. 롭과 캐톨리는 아버지 호스터 툴리의 장례식에 고인의 마지막을 보내주러 갑니다. 캐톨린의 남동생 에드미어 톨리는 재능 없는 사람으로 화살을 쏴 불로 배에 있는 시신을 화장시켜야 하지만 여러 번이나 성공하지 못하는데 답답함에 캐톨린의 삼촌 브린덴 톨리가 나서서 단번에 활로 명중해 처리합니다. 이러듯 답답하고 나약하고 못난 툴리 가문의 후계자 에드미어 툴리, 앞으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지켜보아요. 한편 롭은 마운틴을 유인해 한 곳에 가게 한 뒤 기회를 봐 죽이려 했지만 에드미오가 나서서 직접 마운틴을 공격하는 바람에 계획이 파탄나고 맙니다. 이에 반해 흐트러짐 없이 아주 평온한 타이윈은 세르세이와 바리스, 새끼손가락, 새끼악마를 불러 회의를 진행하고 새끼손가락과 리사를 혼인시키려는 타이윈. 리사는 캐톨린의 여동생이자 저번에 사람들 앞에서 모유 수유하던 죽은 존 아린의 아내인데요. 이렇게 하면 라니스터가의 세력을 더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요. 새끼손가락은 이득이 있자 친히 납치를 보냅니다. 그렇다면 재무장관 이 직위는 누가 맡아야 할까요? 결국 새끼악마에게 맡겨집니다. 이에 새끼악마는 돈을 물쓰듯이 하는 자신이 돈을 관리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말하지만 결국 타이윈의 뜻에 따라 별 쓸모없는 직위인 재무장관을 맡아 하게 되고 서류를 확인해보며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새끼악마. 여직 다른 왕국에서 돈을 빌렸어 왕궁의 적자가 심각함을 발견해냅니다. 그 중에서도 라니스터가가 가장 큰 채권자지만 브라보스의 강철은행에서 빌린 돈이 가장 큰 걱정거리였죠. 돈을 갚지 못하면 그들은 라니스터가의 적들에게 자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사실상 돈으로 안 되는 일이 거의 없는데요. 정말 그렇게 되면 일이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라니스터가의 자주 듣는 가오는 라니스터는 언제나 빚을 갚는다입니다. 새끼악마가 알아서 잘 처리하겠죠? 이어 새끼악마는 저번 전쟁에서 자신을 구해준 종자 포드릭에게 여러 명의 창녀를 붙여주며 즐기게 했는데요. 복 많은 녀석, 넌 주인을 아주 잘 뒀구나. 한편 아리아는 사냥개에 의해 신분이 들통나지만 의적인 깃발 없는 형제단은 아리아를 해하려는 의도가 없어 보이고 겐드리와 아리아는 결국 깃발 없는 형제단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함께였던 일행 하파이는 객점에 남기로 하면서 그들과 작별 인사를 하며 아리아에게 다이어 울프 모양의 큰 쿠키를 선물합니다. 힘든 고비를 넘기며 동행했던 그들, 이미 두터운 우정이 쌓였던 거죠. 한편 장벽 밖에서 정찰병의 소식을 들은 야인두목은 야경대원들이 백귀에 의해 살해당한 곳에 와봅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눈밭에서 그들은 예술품 느낌이 물씬 나는 시체들을 보게 되는데 말뿐이고 사람 시체가 없는 것을 봐서는 아무래도 백귀들이 사람 시체를 가져간 것이 틀림없습니다. 야경대원들의 손해가 막심한 것을 안 야인두목, 수하에게 존을 포함한 20명의 수하를 주며 블랙캐슬을 습격하게 합니다. 한편 생존한 야경대원들은 곧 야인들의 습격을 받게 됨을 모른 채 크레스터의 집으로 가 하룻밤 묵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번에 세무엘에게 도움을 부탁했던 임신한 여자 길리가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는 다리 사이에 고추가 달려있는 남자아이입니다. 크레스터에 의해 남자아이는 곧 버려짐을 암시해주는데요. 한편 알 수 없는 사람들에 잡혀 고문당하고 있던 태온, 이곳에서 도망쳐 나가서는 동쪽으로 달리라는 이 신비한 사람의 도움으로 탈출하여 말을 타고 달리지만 결국 추격해온 병사들에게 붙잡혀 얻어맞습니다. 그 중에 한 병사는 태온의 바지를 벗겨 모욕감을 줘 태온을 혼내주려 하고 태온이 빌고 사정해도 소용없이 곧 큰일이 벌어지려는 찰나 멀리에서 화살이 날아와 병사들의 몸을 꿰뚫습니다. 활을 쏜 사람은 다름 아닌 태온의 탈출을 도와준 이 남자인데요. 그는 단순히 태온을 도와준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이어 오랜만에 스타니스가 등장합니다. 그는 붉은 여인 멜리산드레와 잠자리를 가져 저번처럼 또 요상한 아이를 낳아 조프리와 롭을 죽이려고 하지만 이번에 붉은 여인은 왕의 피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며 스타니스를 거절합니다. 사실상 요상한 아이를 낳는 능력도 붉은 여인과 스타니스가 함께여야만 가능한데요. 이 능력의 유일한 조건은 남자가 왕이어야만 합니다.
한편 바다의 한켠에서 데너리스는 땡볕에 산채로 말라 죽어가는 노예들을 보면서 그들이 불쌍해서인지는 몰라도 노예상을 찾아가 8,000명의 거세병사들을 사겠다 말합니다. 그런데 데너리스에게 병사를 살 돈이 있었던가요? 데너리스가 용 한 마리를 주는 조건으로 이 거래를 성사시키자 수호자 조라와 킹스가드 바리스타는 모두 반대에 나섭니다. 하지만 데너리스는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지 않은 채 거래를 마무리 지으며 노예상 옆에서 통역하던 노예 미샨데이까지 사옵니다. 그녀가 통역을 담당했으니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요. 한편 로즈 볼튼이 보낸 볼튼가의 병사들에게 잡힌 브리엔느와 제이미, 북쪽으로 이송되면서 그들은 티격태격 싸웠는데 제이미는 오늘 밤 브리엔느가 강간당할 거라며 반항하지 말고 받아들여야지 더 험한 꼴로 죽는다 비꼬며 말합니다. 어느덧 저녁이 되어 제이미의 예상대로 병사는 브리엔느에게 몹쓸 짓을 하려 하고 그녀가 소리 지르며 저항하자 제이미는 거짓말을 합니다. 브리엔느는 명망 높은 타스가의 사람으로 그곳에서만 사파이어가 나오는데 딸을 돌려주면 셀윈 공이 사파이어를 자르러 준다 말하는 제이미. 제이미 덕에 브리엔느는 위험한 고비를 넘깁니다. 이어 제이미는 자신을 풀어주면 앞으로 돈 걱정 없이 살 거라며 집안의 재력으로 그들을 회유해보지만 대장은 돈만 있으면 다인 줄 아는 라니스터 가문 사람들의 태도에 기분이 나빠하며 의외의 행동을 보입니다. 사실 라니스터가에서 실력 있는 자는 타이윈 뿐인데요. 그를 풀어주며 허위를 베풀 것처럼 굴더니 대장은 칼을 들고 제이미의 오른 손목을 자릅니다. 3화는 이렇게 제이미의 비명소리와 함께 끝이 나는데요. 왕좌의 게임 스토리는 항상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누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전사인 제이미가 팔을 잃을 것이라 생각했을까요? 여직 사람들은 라니스터가의 두려움을 느끼며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고 멀리했는데요. 제이미의 손목이 끊어진 건 왠지 모르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이상으로 왕좌의 게임 시즌3의 3화 줄거리 소개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